김한 기자님 그 아까 얘기한 명태균 씨 사무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열심히 사무실 얘기라면 그리고 열심히 취재한 거 오늘 여기다 그러니까 쪄놓아요. 이분이 아주 오늘 한겨레 신문에 치사하다니까? 일면 썼어요. 되게 치사해요. 네. 보시고 왜 치사합니까? 왜 치사한지 몰라요? 내가 말해줘요? 오랜만에 일을 했으면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산당 관련 내용 잘 풉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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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건 아니고 저희는 취재팀을 꾸리고 나서 이제 뭐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엔 명태균 씨가 이권에 개입했거나 인사에 개입한 건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국정농단의 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는 아무런 직함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추적을 하다가 명태균 씨가 이제 창원시 그 부시장과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주 보고를 받았다. 근데 네. 명태균 씨가 뭐에 관심이 있었냐? 입지. 어디로 들어가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오게 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직책이 없는 명태균 씨한테 창원시 부시장과 국장이 왜 보고를 합니까? 어제 산단과 관련돼서. 그렇죠. 산단과 관련해서. 예. 그 부국장은 인정을 했어요. 한 4-5차례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났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김영선 의원을 만나러 갔던 거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실의 관계자인 줄 알았다. 명태균 그렇죠. 씨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창원시 국장이 창원시청 안에서 아주 에이스인 것 같아요. 경로를 보면. 근데 창원 바닥에서 제일 정보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네. 그러네. 네. 네. 뭐 하여튼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보고를 입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거 거기 이제 문서를 보면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도 공개했지만 모든 문서 페이지에 보안주의라고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산단 입지라는 게 요만큼 틀어져도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명태균 씨가 5개월 전에 알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동업자인 강 씨가 있습니다. 이 강 씨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입니다. 그 부산 쪽 정가에서는 좀 알려진 인물인데 이분이랑 같이 내가 사무실을 하나 차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부동산을 차렸어요. 네. 공인중개사를 그 동네에다가 차려가지고 진짜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산단이 어디에 입지가 정해진다라는 사실을 창원시 공무원 등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안 다음에 그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나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의화 쪽과 연결이 있는 어떤 강모 씨를 만나서 사무실을 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 그 명태균 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현금 수령해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 그렇죠.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카드 하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강 씨가 그래서 그 산단이 화양 IC라는 이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산단 부지가 어떻게 펼쳐지던 간에 이 화양 IC를 중심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한다는 거를 확인하면 땅을 어디다 사도 돼요. 왜냐면 결국엔 산단 부지가 되면 수용이 될 것이고 근데 이거가 사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 산단 개발할 때는 왜냐면 정부가 일괄 수용을 해버리니까 금액을 그러면 산단 부지가 이 화양 IC를 중심으로 이 도로가 메인 도로야라는 거를 명태균 씨가 알게 되면 이 메인 도로 바깥에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값이 그렇지. 수용되지 않고. 네, 수용되지 않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엄청 올린다. 네. 그 수용되는 거 사면 안 돼. 그 옆에 사야 돼. 그 감정평가 받고 반 금액으로 네, 그냥 네. 수용을 그래서 그 해버리니까. 사무실의 위치가 정확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쫙 이렇게 산단이 보이는 곳.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진을. 그래서 이따 공개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아, 두 사무실 분이 그럼 협업한 거예요? 아, 이분은 변호인이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사무실에 한 칸, 그러니까 두 칸으로 이루어진 단층 건물이에요. 시골에 있는 그냥 단층 건물인데 여기 한 칸에서 원래 부동산을 하시던 분이 부동산을 쓰던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시골에 땅 보러 오면 부동산이 어디에 보통 많이 있습니까? 제일 목 좋은 데 있죠. 왜냐하면 오고 가는 그쵸, 차들이 그쵸, 봐야 그쵸.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옆자리에 미래한국연구소 집기를 옆자리에 옮겨놨는데 명태균 씨가 이거를 옮기라고 지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내가 내년 봄에 쓸 거다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년이라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렇죠. 그 내년이 언제입니까? 산단이 몇 월 며칠 날 됐습니까? 뭐난 판단이 지금 올해 3월 3월에 15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짐을 옮긴 건 그 전년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짐을 옮기고 7월에 짐을 옮겼는데 7월에 짐을 옮기라고 지시를 하면서 왜 거기다 짐을 갖다 놓는 거냐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내가 내년 봄에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내년 봄에 쓸 거야. 네. 아.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땅과 건물을 샀던 그 정의화 의장 비서 출신의 인사는 거기다
부동산 개발 업체를 사업자 신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명태균 사태가 터지고 뭔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저희 이제 보도의 요는 그거고 근데 그 사무실에 명태균 씨님이니까 7월에 들어왔다가 한 1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실 집기가 다 그대로. 근데 검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압수수색은 9월 달에 있었고 두 번째 압수수색은 9월 말 10월 초 어느 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 짐이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직전에. 그래요. 아니 그 혹시 주변 땅을 그 강모 씨라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대리인으로 나선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 사람 땅 지금 확인한 게 일부분인 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과 땅은 지금 하나 등기부 등본으로 저희가 확인한 거는 작은 땅이에요. 그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네. 땅이고 그 부동산 말에 따르면 앞에 임야를 샀다는 거예요. 임야를 샀는데 거기가 어딘지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도 내가 공개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건데 근데 보니까 그 동네에 거래가 원래 이렇게 됐었으면은 그 거래 이곳 때문에 거래량이 40배가 넘게 집중적으로 그래요?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네, 그 사이에. 그리고 그것을 그 중에서 떨어진 데가 이제 대산면인가 거기가 네. 있는데 거기 산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죠. 뭐 저희 기사에도 있는데 그 대산면에 땅 사는 사람들이 그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막 항의됐다는 항의하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나한테 보게 왜 생겼다. 이랬냐고. 얼마나 그러고. 떠들고 다녔길래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생존 지속성 제고를 위한 창원 방위 원자력 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 네. 입점 론치하서 이거는 뭐예요? 그게 11월 28일인가? 12월 28일. 네. 11월 23일부터 네. 국토부가 창원에 현장 입지 평가 실사를 나옵니다. 국토부가 네. 평가 실사를 나오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최종본을 만든 거예요. 국토부에 제출한 최종. 이렇게 현장 점검하는데 그 네. 최종본은 그래서 왜냐면 현장 점검을 하러 오는 위원들한테 우리의 마스터 플랜은 이런 겁니다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꽤 두꺼워요. 꽤 두껍고 거기에는 거의 그 창원 국가산단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의라고 다 찍혀 있어요. 네, 이거 대회비더라고요. 네, 대외비 문서인데 근데 그 문건을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10월. 누구에게? 창원시 부시장과 그 담당 국장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창원시 부시장하고 담당 국장은 이거를 하면은 걸린다는 걸 알 텐데. 여기에는 불법인데. 그들이 해명을 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방패막이가 있죠. 그렇죠. 현직 의원이라는. 김영선이. 네.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뒷배가 돼서 봐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원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민간인 신분이었던 명태균은 그걸 보고 거기다 땅을 보러 다니고. 특히 민간인은 그리고 명태균은 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퍼즐을 좀 끼워 맞춰봐야 될 게 그 증언이 있잖아요. 사실 강혜경 씨의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들려줬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메시지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오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빠가 얘기했죠. 뭐 잘 될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작용했는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김영선 의원의 관계자다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혹시 그런 이제 이게 영부인이라고 하는 최상의 권력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러한 힘센 분이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했는가 한번 의심해볼 만한 사안이다. 재밌네요. 제가 그 강혜영 씨 출석하는 날 창원점 앞에 있었는데 창원 쪽 기자들이 뭐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 뒤에 이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치 그때 김영선 사무실에 가면 김영선이 아니라 명태균이 빼지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고 저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재 기자 선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선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고, 그거는 뭐 공무원들은 우리가 뭐 이런 유튜브니까 얘기하면 이제 소위 빠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이거를 다루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그렇죠. 네, 그러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실질적인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그리고 김영선이 그러면 그래도 김영선이 의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창원 사람들은 김영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윤석열 사랑해요 현수막 걸던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던 의정 활동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였고 그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직함도 뭣도 없던 명태균 씨가 운영했는데 그게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어떻게 된 사정이냐? 명태균 씨가 내가 김영선 만들었어라는 얘기는 뭐 그냥 입만 열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공천 받아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김영선은 이미 명태균 씨의 세계에서는 동급이거나 자기보다 아래고 그치. 자기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중앙에서 오는 거잖아요. 용산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창원은 용산에서 358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358km 있는 사람들은 이 명태균 씨를 얼마나 대단하게 봤을 겁니까? 그 창원 사무실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녹음을 들려줬다는데.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요. 네. 2022년 10월에 네. 그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창원시 공무원들이 그 대외비로 돼 있는 거 가서 산단 문제 네.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김영선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 그 사무실에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장혜경 씨는 김영선 의원이 있었던 적도 있고 명태균 씨가 따로 보고를 받기도 했고 명태균 씨가 그 둘과 밖에서 만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네. 뭐냐 명태균 씨는 무조건 김영선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겠죠. 그게 네. 면피할 수 있는 거니까 창원시 공무원들도. 그게 없으면 창원시 공무원들은 명태균한테 보고한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제일 오래 상주했던 강혜경 씨는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변 설명으로 그 사무실에 김영선 의원이 있건 없건이 상관이 없는 게 창원시에서 어느 정도 이 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에 소위 말하는 오야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오야가 네. 오야까지 나왔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상식적으로 표현을 이해할 수 쓰더라고요, 없는 게 지역에서. 대외비 문건과 관련돼 있는 것. 특히 산단은요 정하면 그 지역 땅값이 들썩거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부지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철저하게 대외비를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가가지고 아무리 의원실에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가지고 대놓고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서로 명함 안 주고 받았을까요?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러면은 의원실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실 명함도 있죠. 본부장 명함이 있었잖아요. 총괄 본부장이라는 명함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 명함을 주고받았냐 이런 행위를 확인하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창원시 공무원이 그 해명을 한 거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데 뭐냐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입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보고해도 그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도 해명입니까?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옆에 얼굴 모르는 사업자를 하나 데려다 놔.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부시장이랑 국장이에요 담당. 이 보고하는 내용만 들어도 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그냥 거기 있어갖고 김영선 의원 보좌관인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이 태도 자체. 이게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은 이게 항상 책임 안 지는 쪽으로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데 이게 2022년 10월에 보고했고 네. 11월에 국토부 입지선정평가위원이 내려왔는데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 말로는 자기가 안내를 한 건 아니고 차를 타고 그냥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명태균 씨 말입니다. 이행했다고? 명태균 씨 말입니다. 근데 그 입지 선정 평가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창원시 관계자의 참석을 5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1명만 입지 평가위원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원시 관계자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선정 평가위원들이 내려와서 입지를 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원시에 내가 뭐 그치. 사돈의 팔촌의 형님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문건이 명태균 씨가 보고받은 문건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참석을 5명으로 제한한다. 뭐 1명은 뭐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본인 입으로 그걸 알고 자기는 그걸 차로 쫓아다녔다는 거고 주변에 명태균 씨가 한 얘기는 그때 내가 국토부 내려왔을 때 안내 다 했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 식으로 보세요.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비밀리에하고 해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네. 말씀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 얘기하고 다녔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죠. 소문 다 났을 거예요 그거. 그럼 문제가 안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퍼즐을 맞춰보면 좀 웃긴 게 있는 게 창원에서 이게 시끄러웠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명태균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거 뭐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퍼즐을 맞춰보면은 이게 이 창원시 공무원들이랑 요 얘기한 게 2022년 10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2022년 10월 달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이제 뉴스토마토의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는 이제 보도한 얘기에서도 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또 이전에 또 사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기도 한데 2022년 10월 달에 대통령실에 이제 황 모라는 사람이 네. 뭐라고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너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화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명태균 씨한테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2번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하고 김건희도 팔고 다니지 마라. 근데 저는 이게 지역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고
이 황정호 비서관이 명태균 씨가 자기를 무시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뭔가 그런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끊어버렸다고 뭐 끊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황정호 비서관이라는 분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고 김건희 여사나 누가 요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요런 거 아닌가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그러면 요런 게 있지만 권력이 지금 어떻게 대응했냐를 놓고 지금 추정을 해보는 건데 2022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 11월 달에 그 앙코르와트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 10월 달에 만약에 이런 사안을 만약에 권력이 감지했으면은 감지하고 야 이거는 명태균이 장난치잖아 확 끊어야 하고 딱 끊었으면 11월 달에 그 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월 달에 앙코르 대화가 또 있습니다. 무슨 걸 뭘 뜻하는 거냐. 그리고 12월 달에 이런 내용들까지 갈 수 있는 방금 이제 그 사무실에다가 지몽견원 얘기하면서 검찰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검찰이 감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이거를. 그렇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이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기로 이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후속 취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런 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파악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검찰이 왜 모르겠어요. 지역 정보를 다 그 수집을 하는데 명태균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얽힌 이 문제에 대한 성관이 고발이 들어갔다 그러면 검찰이 그걸 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더 큰 게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검찰의 손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 밖에 이거. 없다. 사실 네, 그 얘기가 그거 외에는 나올 달리 방법이 수가 없어요. 있죠. 굉장히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지금 얼마나 엉터리냐면 짐을 뺀 거를 검찰이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검찰이 불러다가 닥달을 해야 됩니까? 명태균 씨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안 불러.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 짐이 어디로 갔을까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명태균 씨를 부르면 알지 말아야 될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다 지나가서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김영선 씨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강혜경 씨로부터 받은 돈, 또 선거 부전 비용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야지 사실 오늘 되는데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이 11월 1일 날 오후에 발표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산단 문제는요. 지금 우리 한겨레 김한 기자가 되게 단독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이 담당하던 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네. 김영선 보좌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강혜경 씨는 이 산단 전담 보좌관은 아니었고 이모 씨 보좌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보좌관이 지금 현재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일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자님들도 이제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어떻게 얼마나 찾아질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만 더 중요한 건 국토교통위원회라든가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좀 물어봐야 되고 김영선이 나타나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치본색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한 한겨레 기자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노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